안녕하십니까? 저는 55세 노년내과 전문의 박상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견과류가 치매에 좋다 해서 매일 챙겨 드셨는데 기억력은 여전히 깜빡이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신경 썼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지?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견과류를 드셨다고 해서 치매 예방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법을 모르고 드시면 5년을 드셔도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알고 먹으면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과류 드셨죠? 5년 헛먹었습니다. 치매 막는 진짜 5가지 음식, 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느낀 실제로 뇌 건강의 차이를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그동안 효과가 없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이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매를 막기 위해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는 있지만 정작 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는 거의 먹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는 5년 넘게 견과류도 먹고 블루베리도 챙겨 먹었는데 왜 기억력은 점점 더 나빠질까요?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어르신들의 억울함과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고 TV와 유튜브에서 좋다는 건 빠짐없이 챙겼는데 결과는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년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애써왔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데 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아무도 제대로 짚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견과류가 뇌에 좋다, 등푸른 생선이 치매를 막아준다, 올리브 오일이 혈관에 좋다는 말들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반쯤만 맞다는 데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질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갈리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60대, 70대의 증상이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뇌에서 변화가 쌓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상태의 뇌에 어떤 방식으로 음식이 들어가느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보는 이 중요한 부분을 건너뜁니다. 마치 비가 새는 집에서 바닥에 물이 고인 것만 보고 원인인 지붕은 고치지 않은 채 걸레질만 열심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체감되는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견과류를 예로 들면 더 분명해집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있어 분명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무 효과 없는 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입이 심심할 때 한 줌씩 집어먹는다, 밥 먹고 후식처럼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식은 뇌 건강과는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흔들고 체중만 늘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는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보는 이미 너무 많고 솔직히 말해 어르신들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음식들을 왜 효과가 없게 먹고 있는지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5년을 더 열심히 챙겨 드셔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치매를 막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런 자책이 얼마나 부당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건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보가 늘 음식의 이름에서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치매는 음식 목록으로 예방되는 병이 아닙니다. 뇌가 어떤 상태인지, 혈관과 염증, 혈당과 산화 스트레스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빠진 채 이거 드세요라는 말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5년 헛먹었다는 허탈감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허탈감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동안의 노력이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음식을 먹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겪는지,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문제인식에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치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음식을 더 추가하든 어떤 건강 정보를 더 보시든 같은 실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그리고 왜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에서 가장 큰 착각은 몸에 좋으면 뇌에도 자동으로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뇌는 다른 장기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위나 장은 음식을 먹으면 비교적 바로 반응이 나타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혈관 상태, 염증 수준, 인슐린 반응, 산화 스트레스 같은 여러 조건이 맞아야만 음식 속 영양소를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조건들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까지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더라도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고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편인데 그래도 견과류는 몸에 좋다니까 매일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는 뇌혈관이 이미 딱딱해지고 미세염증이 쌓여 있으며 뇌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견과류의 지방산이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냥 열량으로 소비되거나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치매 예방 음식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전달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콘텐츠는 이 음식이 치매에 좋다는 결론만 보여줍니다. 왜 좋은지, 어떤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상태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지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좋다니까 나도 먹는다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건강관리라기보다는 복권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치매는 특히 개인차가 큰 질환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이라도 생활습관, 수면, 상태, 스트레스, 과거 질환에 따라 뇌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무시한 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음식 목록을 권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이라는 단일 목록보다는 개인의 대사 상태와 혈관 건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약은 먹기 싫어서 음식으로 관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자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약보다 훨씬 더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도구입니다. 약은 정해진 성분이 일정하게 작용하지만 음식은 소화 흡수 과정, 함께 먹는 음식, 식사 시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음식으로 관리하려면 오히려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챙겨 먹는 방식으로는 약보다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는 줄고 장 기능은 떨어지며 근육과 뇌로 가는 영양 분배도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드시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더 깜빡거린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음식 하나를 잘못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치매 예방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온 흐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은 새로운 치매에 좋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희망을 걸었다가 실망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악순환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단순한 주장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근거를 바탕으로 왜 어떤 음식은 효과가 있고 어떤 음식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같은 음식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훨씬 또렷하게 들리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주장이나 느낌이 아니라 확인된 근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나는 분명히 잘 챙겨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예방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은 뇌가 어떤 조건에서 영향을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뇌세포가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신호 전달이 끊어지며 결국 기능을 상실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혈관 문제,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산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와 여러 신경과 연구들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치매는 뇌의 대사 질환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정 음식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이나 MIND 식단이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생선을 먹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이 줄어들고 염증을 유발하는 식습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일정한 식사 리듬이 유지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음식 하나가 아니라 먹는 구조 전체가 바뀌었을 때 뇌가 반응한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견과류와 생선을 꾸준히 드셨고 건강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챙겨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약속을 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혈당 변동폭이 크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으며 수면의 질도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뇌에 좋다는 음식을 드셔도 뇌세포가 그것을 활용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뇌가 음식을 쓸 수 없는 환경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대라도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바꾼 분들은 확실히 다른 경과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한 슈퍼푸드를 먹지 않아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음식만 바꾸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노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연구에서 좋다고 했잖아요. 남들 다 먹는데 안 먹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물론 모든 연구 결과를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개인의 상태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대체로 생활 습관이 비교적 안정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고혈압, 당뇨, 수면장애, 스트레스가 겹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따라해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노년기에 들어서면 뇌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에너지 공급이라는 사실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널뛰듯 변하거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뇌세포는 쓸 힘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 멍해짐, 말이 잘 안 떠오르는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 왜 많은 어르신들이 분명히 좋은 음식은 다 먹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느끼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음식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치매 예방은 음식 이름을 외우는 싸움이 아니라 뇌가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최대한 단순하게 풀어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진짜로 뇌를 돕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몸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뇌를 진짜로 돕는 것이고 왜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어떤 음식을 드시든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이야말로 치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를 막는 음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로 가는 길을 늦추는 음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적의 음식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대신 뇌가 망가지는 속도를 늦추고 뇌세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음식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의 공통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뇌에 직접 좋은 성분을 넣어주는 음식이 아니라 뇌를 방해하는 환경을 먼저 줄여주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 성분, 오메가3, 비타민 이야기에만 집중하시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염증과 혈당 변동을 줄였을 때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더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줄이는 쪽이 훨씬 빠르게 반응이 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거의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해지는 음식입니다.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음식은 아무리 건강식이라고 해도 뇌에는 부담이 됩니다. 뇌는 이런 변화를 매우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작은 자극들이 반복되면서 뇌 피로가 누적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께 꼭 묻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더 피곤해지십니까? 이 질문의 답이 이미 방향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치매 예방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 주, 몇 달 먹고 효과를 느끼는 병이 아닙니다. 최소 몇 년 단위로 뇌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맛이 없거나 준비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음식은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생활 속에서 지속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평생 먹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먹어온 음식들은 다 소용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순서와 역할이 달랐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도 혈당이 안정되고 식사량이 조절된 상태에서 소량을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습관처럼 집어먹으면 뇌가 아닌 체지방과 혈관 쪽으로 부담이 갑니다. 음식의 문제라기보다 음식이 들어가는 맥락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적게 먹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먹는 양보다 먹는 횟수와 타이밍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뭔가를 입에 넣는 습관은 뇌에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쉬는 시간이 있어야 손상된 신경회로를 정리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회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가 쉬지 못하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늘 이런 비유를 듭니다. 뇌는 엔진이고 음식은 연료입니다. 그런데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고급 연료만 계속 넣는다고 해서 차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엔진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료의 질을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치매 예방 음식도 정확히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치매를 막는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신 순간부터 더 이상 유행하는 음식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에게 맞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음식들이 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살아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 중요한 고비를 넘기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이야기, 바로 실제로 뇌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어떤 조건에서 효과를 내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음식 이름만 나열하는 순간 또다시 이거 먹어야겠다는 목록 관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이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로 가는 뇌의 공통된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 혈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 둘째, 미세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 셋째, 뇌세포가 에너지를 쓰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음식만이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뇌 혈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혈액순환이 아니라 뇌의 미세혈관까지 피가 잘 도느냐입니다. 큰 혈관이 멀쩡해 보여도 뇌 속 아주 가는 혈관들이 굳어 있으면 기억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음식의 공통점은 혈액을 묽게 만든다기보다 혈관 벽의 긴장을 풀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고 나서 몸이 따뜻해지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염증입니다. 치매와 염증의 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염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열도 나지 않고 통증도 없지만 뇌에서는 조용히 신경세포를 괴롭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강한 항산화 성분을 무작정 넣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계속 자극하는 식습관을 끊어주는 음식입니다. 자극적인 맛이 강하지 않고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한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눈에 띄는 효과는 없지만 몇 달이 지나면 멍해짐이나 피로감에서 차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지만 저장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불안정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가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음식입니다. 먹고 나서 금방 배고파지지 않고 정신이 비교적 안정되는 음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음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많이 먹을 음식보다 기본으로 깔아야 할 음식을 먼저 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뇌를 흥분시키는 음식, 즉각적인 기분 전환을 주는 음식은 줄이고 뇌를 안정시키는 음식이 식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어떤 슈퍼푸드를 얹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음식의 조합과 타이밍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단독으로 먹느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뇌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뇌는 일정 시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 손상된 회로를 정리하고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꾸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빼앗는 식습관은 치매 예방에 불리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뇌에 좋은 음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뇌가 싫어하는 상태를 먼저 없애십시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신 분들은 식단을 복잡하게 바꾸지 않아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고 말을 꺼낼 때 단어가 조금 더 빨리 떠오르고 오후에 멍해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야 치매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음식들은 왜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할까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치매 예방의 절반은 이해하신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와 기준을 알아도 생활 속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를 막는 진짜 음식 5가지를 나열하기보다는 어르신들께서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잡아드리려 합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치매 예방 음식은 특별한 날에 먹는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기본 식사를 구성하는 재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음식을 특별한 약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냉장고 한켠에 넣어두고 가끔 생각날 때 꺼내 드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는 음식은 뇌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뇌는 가끔이 아니라 항상의 영향을 받는 장기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늦추는 음식은 매일의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먹고 나서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음식표보다 몸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머리가 맑아지고 어떤 분은 졸리고 더 피곤해집니다. 전자가 뇌에 도움이 되는 반응이고 후자는 줄여야 할 신호입니다. 유명하니까 의사가 나와서 좋다니까가 아니라 내가 먹고 나서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잡는 순간 불필요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양보다 리듬입니다. 노년기 뇌는 과식보다 불규칙한 식사에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거의 안 먹고 밤늦게 간식을 드시는 패턴은 뇌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고 식사 사이에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 뇌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리듬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음식의 질을 조절해야 효과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던 음식은 다 끊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평생 즐겨온 음식을 하루아침에 모두 끊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뇌에 좋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되던 자리를 내려놓고 부가적인 위치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던 것을 가끔 먹고 가끔 먹던 것을 거의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뇌 환경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견과류도 먹고 생선도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유가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음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음식을 바라보는 방식과 먹는 환경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년 헛먹었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5년 동안 노력하셨고 이제 방향만 바로 잡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무엇을 덜어낼지, 언제 먹을지를 정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변화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매를 막는 싸움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싸움이 아니라 뇌를 괴롭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만 잊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시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식탁과 뇌 건강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